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정치 스토커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부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청년들의 진짜 민심은 어디에 향해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 신문 편집국장이자 시사매거진 정치사회부 이규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난 첫 출연에서 현빈 닮았다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본인 그날 쇼츠도 나가고 방송 나갔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거 보시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쇼츠에 제가 네. 뭐 자극적인 현빈이라는 문구도 막 그런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규혁 기자를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규혁 기자가 오셔서 저희 방송을 좀 더 화사하게 또 그리고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편안하게 말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편하시죠? 네, 오늘은 좀 편안합니다. 네. 자, 지난 첫 출연 이후에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 주변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좀 제가 반응들이 막 좋았나 보죠? 반응들이 막 네. 좋긴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주변에서 뭐 말씀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막 누구 닮았다 이런 네. 얘기는 그렇게 크게 막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냥 그래 너가 출연했구나 이 정도로 마무리됐군요. 막 나왔을 때 보고 네. 몇 분 주변에게 공유해서 보여드렸는데 네네네. 뭐라도 좀 발라라. 뭐라도 좀 발라. 생방송이니까 좀 네. 조마조마하다. 네.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좀 잘 됐네 이런 반응은 꽤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좀 뭐 바르고 오신 거죠? 기본적인 선크림 정도 바르고 왔습니다. 네. 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부경대 국립부경대 신문사 편집국장 이규혁 기자입니다. 자, 주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부산 청년들을 대변해서 솔직하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 오늘 가장 주목하는 이규혁 기자가 주목하는 정치 이슈는 어떤 겁니까? 저는 부산시와 이제 경상남도 행정통합 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국무조정실이 통합지방정부의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부산 지역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월 지선 전에 통합하자, 2030년에 통합하자 식의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라면서 통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시도민 대표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2024년 11월 출범해서 며칠 전에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박청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어제 공동 입장문과 대정부 건의문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한 상태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이목을 그렇죠. 끌지 않습니까? 네. 부산 경남이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전례 없는 실행이라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고 구성을 알차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태인 기자 뭐라고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마이크를 이렇게 좀 당겨 달라고요? 네. 이규혁 기자 쪽으로 이렇게. 네. 이쪽으로 좀 당길까요? 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톡을 안 보내셔도 돼요. 자, 부산 경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전에 방송 들으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쨌든 굉장히 절묘한 수다라고 정치권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이 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청년 기자로서. 청년 네. 기자로서 네. 다급한 실행이 되지 않을까. 좀 알아보고 다들 좀 그런 장단점을 네.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네. 시민들이 알려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이규혁 기자도 너무 서둘러서
딱 시기를 정해놓고 급하게 하는 거는 좀 반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그 시도 통합이 되는 건 아니지만 행정 통합이 되면 조금 어느 정도 행정 지원이나 절차 같은 게 좀 명료해지니까 네. 간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행정 통합할 때 항상 나오는 이슈가 그러면 행정 통합 정부죠. 통합 정부의 청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두고 각 지역 간에 항상 다툼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부산, 경남, 울산까지 통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통합 청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부산 시민이니까 당연히 부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기혁 기자가 행정 처리하기 좋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기혁 기자 말씀대로 각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만큼 또 통합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니까 좀 잘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정략적 판단으로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부산 청년에게는 제일 중요한 의제가 이기혁 기자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다른 막대한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책과 보상들을 어떻게 부산으로 끌고 올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 부산광역시 그 이후로는 우리 청년분들이 거주하는 구겠죠. 단지 대기업 본사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맥락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이전하고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 청년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다. 스마트폰 발달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의 인구도 점점 줄고 있어서 2030의 표도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공약이나 후보의 배경 이런 걸 잘 알아보시고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죄짓고 산 사람들이나 뒤가 구리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자, 본인 스스로 나오시지 마라. 뭐 그런 분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기혁 기자는 특별히 눈여겨 보고 있는 지역구나 후보가 있습니까?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아직 그래도 공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네. 동래구에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동래구. 네. 저는 무조건 지금 해운대에 살고 있지만 네. 동래구에 사실 학교 선배님이 출마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경대 학보사 그리고 그 수산대학교 시절 신문사 출신 동문회를 해올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 선배가 잘 되면 좋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공약들은 다 세세하게 제가 지켜볼 겁니다. 네. 누구신지 이름 말씀하셔도 돼요. 배재자 한자 선배님이십니다. 아, 국제신문 사장 출신의 배재한 선배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배재한 선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막 뉴스에서는 네. 그 정치권에 발 담근 사람이 아닌데 그런 구청장에 출마하는 선거 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네. 하시는데 저도 지금 한 3, 4월은 돼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이 또 학교 선배시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는데 그렇더라도 꼼꼼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은 체크해서 보겠다라는 게 이기혁 기자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태인 기자가 무지하게 바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선거철이 되면 공약들이 쏟아질 테고 지금은 뭐 본격적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혹시 발표된 공약 중에 이건 진짜 괜찮은데 혹시 있으면 우리 이기혁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 출신이 김해입니다. 다 잘 봤는데 네. 창원 지방법원 김해 지원 설치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놀랍게도 다들 모르시겠지만 김해에는 법원이 없습니다. 비수도권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건은 창원으로 넘어가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지금 김해 시민이 50만 명이 넘는데 네.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알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약 이런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 김해 출신의 아주 능력이 있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딱 지금 바로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 그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아서. 양상국 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개그맨. 양성국 씨도 네. 훌륭하신 분이고 네. 뭐 배우 송강호 씨. 네. 송강호 씨도 김해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더 많은 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규혁 기자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셔서 연예인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송강호 씨, 양상국 씨 김해 출신의 대표적인 연예인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유명 연예인들도 배출하고 이런 곳에서 법원 지원이 없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이런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이웃 창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네. 청년들 남자들은 그 20살 되면 네. 신체 검사 받아야 네. 되잖아요. 네. 저희는 창원이나 아니면 부산 여기 망비동 음.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김해 시민분들께서의 서러움이 있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 청사는 김해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해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김해가 불경을 통합하는 중심이긴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김해 불경 통합 청사를 기대하면서 이기혁 기자 오늘 열심히 저희와 방송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대로 청년 기자로서 정치권이 이런 건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제안하고 싶은 공약들을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네, 평소에 네. 생각하기에 부산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에 따라서 무임승차가 가능하죠. 네. 지하철 보면 실제로 어르신분들이 나들이 가고 그런 거는 보기 좋습니다. 부산 지하철 그렇죠. 엄청 많죠. 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 도시철도가 적자만 봐가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끊어야 하고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줘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청년은 수령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많은데 만약에 지하철 빚도 나라 빚이 돼서 청년이 짊어져야 한다면 너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인 무임승차는 없애고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시 50% 할인 이런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지하철 버스 이용 요금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몇 년 전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정책들이 이규혁 기자가 생각하신 거랑 비슷하다면 뭐 그쪽에 출마하시는 분, 뭐 정의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뭐 그런 쪽으로도 또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료 대중교통은 어떻습니까? 50%보다 더 파격적인데. 근데 무료 대중교통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도시철도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김해 시민이나 불경 지역민들께는 10,000원에 한 달 동안 무료로 교통을 타게 해준다. 그러면 그 재원들이 800만 불경 도민이니까 재원들이 좀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네. 그런 재정 같은 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된다면 네. 무조건 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네.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도 대중교통파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저 차 잘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럼 네. 버스나 지하철 중에 네,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녀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이 좀 편한 도시거나 지역인 곳은 뭐 시내에 차 몰고 나오면 더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뭐 항상 대중교통 타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네. 게다가 부산은 또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네, 운전하기 어렵죠. 이규혁 기자는 근데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좀 여름엔 또 덥고 네, 겨울엔 또 추우니까 또 네, 네. 운전한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네. 저도 이규혁 기자 시절에는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고 그냥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시대가 나이가 들고 변하면서 좀 생각들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규혁 기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행정 통합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규혁 기자가 생각하는 이런 정치인이면 믿고 표를 주겠다 하는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네. 좀 공약의 현실성을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현실성. 네. 좀 정치인분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제가 되면 부산 시민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좀 옳지가 않죠. 네. 좀 믿기지가 않잖아요. 허경영 씨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허경영 씨. 나를 아끼겠습니다. 전 좀 네. 우선 후보를 볼 때 그 네. 사람의 배경이나 경력을 좀 보고 어떤 일을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는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률이나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게 부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 검토하면 말과 현실성을 본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좋으면 좋겠지만 선거가 또 착한 사람을 뽑으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본인만의 청년분들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선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에 뭐 선거 포스터나 그런 사진의 이미지를 보고 혹시 이규혁 기자는 어느 정도 이 분에게는 호감이 간다, 덜하다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사회생활도 그렇고 네. 깔끔해 보이면 그리고 머리가 단정하고 네. 눈썹이나 이런 게 다 단정하게 정갈하게 정리돼 있으면 네. 좀 깔끔한 이미지를 주지 않나.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또 호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면 네. 좀 성실하게 일도 잘 처리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규혁 기자도 출마하시면 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언젠가 출마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 출마 선언입니다. 우리 이규혁 기자. 앞으로 어쨌든 뭐 지역 사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역할도 해 나가면 분명히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자질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을 향해서 시원하게 일침 한번 날려주시는 사이다 발언 듣고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혁 기자 부탁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네. 소리를 칠 수는 없겠지만 소리 쳐도 돼요. 네.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 건강한 정책 대신 눈앞에 표만 노리는 포퓰리즘 뒤에 숨어 있을 겁니까? 갑자기 쏟아내는 정책들, 그리고 무조건 돈, 지원, 그거 다 결국 나라 빚입니다.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그 자리의 무게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는 진짜 리더십, 부산 시민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과 정치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사이다 발언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눈앞에 표만 노리는 포퓰리즘 뒤에 숨어 있을 겁니까? 라는 이 한 문장의 메시지가 우리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딱 마음에 꽂혀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익으로 공공의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여러 가지 정책도 구상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마친 소감 어떻습니까? 이규혁 기자. 생각보다 다시 또 긴장을 많이 하게 된 것 네. 같네요. 이런 조명도 있고 네. 이런 라이브 스튜디오가 네. 저에게는 아직 대학생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자님은 네. 이런 거에 다 익숙해져 있으시죠? 네. 평생을 여기에 함께 해오셨으니까. 네. 반대로 어떻습니까? 저는 익숙해
익숙해져 있지만 항상 긴장이 돼요. 항상 긴장이 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준비된 어떤 시나리오들이 없으면 이 긴 시간을 채워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이규혁 기자가 볼 때는 저는 좀 편안해 보이고 네. 하지만 이 긴장하는 이 물밑에 오리발처럼 네. 똑같습니다. 네, 저도 떨리고 항상. 네. 그러면 네.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네.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팁이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네. 해결해준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물론 BBS에서도 이렇게 출연하시지만 뭐 다른 언론사라든지 다른 방송 이런 곳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셔서 좀 긴장감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물론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그 긴장을 내려놓는 그 시점이 좀 빨라지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야 해결되고 단시간에 또 해결하려면 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차근차근의 경험으로 쭉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 대학생들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규혁 우리 편집국장 모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 편집국장 이규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